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16단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에 대한 자체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최초의 16단 HBM을 통해 라이벌 회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기술 리더십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는 16단 제품 개발과 함께 세계 1위 엔비디아의 12단 HBM3 퀄 테스트도 진행 중이며 TSMC와 협력한 HBM4도 4분기 내에 설계를 완료해 내년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습니다. 양사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4개 사업회사는 시설 투자 및 원료 제품 수출입에 있어 향후 2년간 총 1조 원 규모로 신규 여신에 대한 심사와 한도, 금리 우대 등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국내 성장 호르몬 주사제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양강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동아ST가 국내 시장을 양분하면서 성장 호르몬 주사제 글로벌 1위인 머크도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성장 호르몬 주사제 시장에 진출한 화이자는 주 1회 투여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며 이들 업체를 뒤쫓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16단 5세대 HBM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AI 메모리 시장을 둘러싸고 HBM 2위 삼성전자와 3위 마이크론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AI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도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니까요. 이 점도 주목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6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고 코스닥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약세였지만 SK하이닉스, 2차전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내일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금융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비컷 이후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시장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매주 월요일은 주식포맨 위너 11으로 꾸미고 있죠. 먼저 오늘 국내 시장 리그 컨디션부터 점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명절 끝나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명절 잘 쉬셨죠? 명절 지나고 나서 국내 증시가 꽤 괜찮을 걸로 좀 기대하고 왔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FOMC도 잘 마무리가 됐고 뭐 0점 비컷이냐 아니면 0.25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죠? 바로 나온, 그 다음에 나온 이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한 5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이 항상 이렇게 조금 삐딱선을 타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좀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유가를 자꾸 뭐라 그럴까요? 올라가면 100달러 올라가면 150달러 간다 그러고 150달러 가면 200달러 간다 그러고 이런 골드만삭스가 유가 갖다 장난을 잘 치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이 반도체 갖다가 좀 요짓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맞네 틀리고네를 떠나서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 반등에는 가까스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죠. 이때 반도체나 좀 같이 올라줬으면 지수가 훨씬 좋았을 거고 매매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훨씬 넓었을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삼전과 하이닉스 이 양대 시총 1, 2주들의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텐데 아무튼 뭐 아쉬움은 남는 분위기입니다만 주식은 각오는 필요 없죠, 그죠? 미래 가치 과연 오늘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오늘 또 1시간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디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크로 변수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를 괴롭혔었던 것들 있잖아요. 물가, 뭐 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연초 또 작년에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됐던 부분들은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 몸으로 치면 뭐 두통이 사라지니까 치통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죠? 어디가 더 아프냐 이건 것 같은데 일단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머리가 아팠었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뭐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쟁 얘기는 뭐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개의치 않고요. 70달러대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저는 요렇게 좀 플랫하게 7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또 혹시라도 전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유가는 70달러대에서 버틸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쟁 리스크 아니라면. 그래서 유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FOMC에서 빅컷을 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뭐 그냥 1330원 요 라인대에서 뭐 크게 범주가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엔달러죠. 그럼 엔캐리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 약세를 보이니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사는, 다시 엔화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엔캐리가 벌어지느냐?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환율도 안정돼 있고 유가도 그렇고 또 특히나 이 기술주 빅테크의 중심 참 웃기죠.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D램이 결국은 뭐 레거시든 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여기에 다른 D램도 결국은 이게 레거시든 뭐든 이거 D램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윈터 이즈 커밍 하는데 왜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목표 주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것도 굉장히 좀 희한한 일이다. 물론 뭐 1위 MS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가 가장 뭐 높은 것은 뭐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장주의 프리미엄이죠. 그죠? 그래도 다른 반도체주들을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지만 너무 좀 비하가 심하지 않았나.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 90달러예요. 90달러 때 여기서 떨어져서 얘도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상황이 닭번 이해되죠.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고공행진 100달러대에서 안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그 외딴에 뭐 레거시든 뭐든 이런 그 D램 가격, 낸드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공포 심리가 너무 지금 팽배해 있지 않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도 딱히 잘한 건 없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이쪽 기술주들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이제 반도체 없이도 뭐예요? 둥둥둥 조금씩은 뜨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밀어넣는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지금 장은 조금 할만하지요. 그죠? 추석 전보다. 그래서 이 논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3주째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싸다. 우리나라 PER이 지금 8.1배 정도 됩니다. 중국이 8.34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8.6배 돼요. 야, 진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보다 PER이 낮아야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반문이 좀 들어요. 좀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가 PER 8배 정도 왔을 때는 금융위기, 재정위기, 뭐 무역 분쟁, 코로나 뭐 이거는 다 같이 떨어졌지만 또 기차게 올랐으니까요. 그죠? 긴축. 이렇게 거의 한 4년,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러한 그 구간이 지금 국내 증시에 벌어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모멘텀은 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미국 증시를 제가 미국 증시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장을 예상해 본다면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 엔데믹 이후 최근 한 2년 동안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주식이 올라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매그립 7, 말 그대로 이 서부의 무법자 이런 그 종목들은 애칭이 붙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차화정부터 시작해서 뭐 칠공주, 뭐 전차군단, 또 작년에 뭐였죠? 뭐 태조 이방원인가요, 그죠? 이렇게 애칭이 붙어주면 그거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매그니피센트 7을 생각해 보세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애칭이 붙어졌을 때 시세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나요, 그죠? 그때 대부분 종목 테슬라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뭐 태조 이방원 거기가 끝이 아니었나요, 그죠? 태양광 뭐 이쪽 좀 종목들이요. 뭔가 애칭이 붙기 시작하면 이쪽은 거의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밀리진 않지만 분명히 그런 좀 버블 해소 과정이 있다.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 그냥 최근 2년 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순환매, 그러니까 이 큰 순환매죠. 업종 내 순환매가 있다라고 하면 세부 개념으로는 업종 내 종목 간 순환매, 그리고 업종 순환매, 그 다음에는 시장 간 순환매, 그 다음에는 선진국과 이머징 간 순환매, 그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넓혀가다 보면 미국 증시도 빅테크보다는 러셀 2000. 자, 우리나라에는 어느 게 유리할까요? 빅테크만 계속 여태까지 갔던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팠잖아요. 빅테크 아무리 가도 우리 안 간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일 때 이렇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아시잖아요, 그죠?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죠? 삼성전자 10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러셀 2000 지수와 코스피의 지수 동조 확률이 83%, 80% 이상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 가는 거 보니까 반도체 이것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 증시도 그동안에 글로벌, 이머징 뭐 이쪽에서 꼴찌,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고요, 그죠? 베트남, 말레이시아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았었던 이런 오명을 반도체만 해결해 준다면 국내 증시도 하반기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님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우리가 추석 이후에 추석 전에 뭘 봤죠? FOMC 빅컷이야 스몰컷이야 했다가 추석 지나고 와서 그런 얘기 싹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반도체 어떻게 되는 거야? 윈터 이즈 커밍. 저 모건 스탠리가 도대체 뭔데? 하이닉스를 10%를 하루에 날리는 거야. 삼성전자 신저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이겨낼 수는 없죠. 수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CPI 보다가 요새는 PPI 보듯이 자 그러면 금리 됐어요. 금리는 이제 뭐 빅컷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반도체가 가려면 어떻게 할 거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국내 월요일 날입니다.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이제 CPI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경기 고용 지표 PMI 이런 거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일단 모멘텀이 변동성을 조금 줄 것 같고요. 이런 발언도 뭐 이제랑 상관은 없고요. 근데 국내 증시에 좀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이벤트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K배터리에서 중요하진 않고 우리나라의 내일 일단은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한 100개 정도. 은행주, 증권주들 뭐 대부분 낄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이 계속 갈까? 저는 위너 11 종목을 하면서 은행주 한 번도 안 갖고 왔어요. 보험주, 이런 거 증권주도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저는 밸류업주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저는 별로.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밸류업 만만하긴 해요. 안 빠지니까 잘 안 빠지니까 만만하긴 한데 더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먹을 게 많은 쪽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일 마감을 하긴 하지만 ETF가 구성되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된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ETF 자금 유입도 지난번에 밸류업 ETF 구성했을 때도 막 소리만 요란했지 막상 자금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 뭐 새로울 것도 없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 음식 2번 먹는 거를 했죠. 아무리 짜장면이 맛있어도 점심, 저녁 2끼 먹으면 저녁 짜장면은 못 먹는다. 그죠? 이것도 뭐 프레시하지 않아서 그렇게 뭐 내일 장마감 이후에서 뭐 내일 은행주가 증권주가 올라가고 뭐 내일 모레 와 재료 노출하면 갭 뜨고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쪽 종목들 갖고 계시면 이번 주는 재미없다. 좀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른 쪽 가서 놀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오셔서 오히려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밸류업 지수를 보는 게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일본 증시가 막 가는 거 보고 작년 올해 또 상반기 일본 증시 막 신고가 가는 거 보고 와, 일본 밸류업도 우리 빨리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 일본 벤치마킹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말 은행, 증권 이런 저평가 주식들이 밸류업을 해서 주가가 올랐을까요? 그게 일본 증시 니케이 225를 신고가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 주식도 성장주가 올랐습니다. 일본 주식도 빅테크가 올랐습니다. 일본 주식도 토요타가 올랐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우리나라가 확실히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죠. 미국의 뭐 70%, 선진국 평균 60%, 우리나라 20, 30%의 또 문제점들 많죠. 거버넌스, 뭐 두산 최근에 보세요. 뭐 두산 로보틱스랑 뭐 두산 바켓이랑 뭐 이 적자라는 회사랑 이렇게 돈 버는 회사랑 동일한 비율을 바꿔버리는 데다가 안 한 데다가 막 금감원에서 조심하는 이런 게 문제지.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모멘텀은 크지 않을 걸로 여러분들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금투세 토론회가 있습니다. 내일 일단 토론회를 해서 여기서 이제 당론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쇼맨십이지요. 일단은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정해놓고 일단 얘기를 치고받고 하겠지요. 뭐 여기서 치고받고 나온 얘기 갖다가 뭐 투표하고 여론조사 할 겁니까?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그죠? 어쨌든 간에 유예할 것 같아요. 뭐 보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유예 내지는 폐지로 가야 되는데 폐지 쪽은 또 민주당의 또 이 본질과 이 또 약간 좀 퇴색되기 때문에 유예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국내 증시의 이 뭐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지금 지수가 4,00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500포인트입니다. 하락을 해요, 금투세. 무슨 상관입니까? 돈을 벌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찬성. 근데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금투세는 맞지 않다, 유예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금투세 유예가 벌어지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이번에는 뭐 트리클 다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만 아랫물도 차면 윗물을 밀어 올립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연말 증시는 이렇게 조금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장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추석 이후에 2주 만에 뵙기 때문에 이제 또 종목 얘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시장과 맞는 또 종목들 제가 또 찾아와서 저거 안 해요 밸류업주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이 휴장이었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FOMC는 지나갔지만 밸류업 지수라든지 금투세 토론회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아직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하시면서 전략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최정의 종목 군단으로 꾸린 위너 11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고 계신데요. 2주 만이다 보니까 이 군단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라인업 만나보기에 앞서서 전문가님,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하이라이트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와, 정말 명절 2주 동안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히든 종목을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이 히든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연상해 보세요. 종목 방송 잘 보시면서 매매 따라 하신 분들은 와, 좀 명절 쉬고 왔더니 계좌가 이만큼 불어났더라. 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들이에요. 제가 뭐 몇 달 전, 뭐 몇 주 전, 뭐 작년 종목 갖고 와서 아니 1주마다 종목들 갈아드리잖아요. 그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죠. 그죠? 데이터 센터 전원용 SOFC를 설치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보여드렸죠. 전 세계 이 센터, 데이터 센터 탑3 안의 기업 에퀴닉스의 본사 화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물론 지지난주 월요일 장이 빠졌긴 했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빠진 구간에서 저점, 여기 상한가, 여기 상한가 라인에서 지지 만든 흐름들.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이평선만 보시면 요새 장은 답이 안 나와요. 왜? 지수가 역배열로 처박는 장세에서 이평선 살아있는 것만 하다 보면 급등주 테마주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예 그냥 건들 수 있는 종목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깔아뭉개지고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이평선은 잠깐 무시하고 거래가 실린 양봉, 최근에 상한가 캔들이나 이런 것들 분석해가면서 좀 이평선보다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일봉 기준으로 양봉의 지지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 상한가 지지받는 구간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툭툭툭툭툭툭
하루도 안 빠지고 올랐습니다. 그죠? 오늘 빠졌네요. 그죠? 네, 12% 수익률 잘 가져가셨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속도 높여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DI였습니다. 그죠? 반도체주들 중에서 요새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최근 월요일 지난주부터 금요일 이제 월요일 오늘 반등 나온 거고 계속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윈터 이즈 커밍 때문에 그죠? DI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렸죠. DI 이 화면 보여드리면서 버닝 테스트 쪽, 파이널 테스트는 어드반 테스트 얘는 넘사벽이다. 그죠? HBM 쪽으로 얘는 못 건드리는데 버닝 쪽에서는 하이닉스 물량을 DDR5로 얘네가 할 것이다. 제가 공급 계약 체결 공시까지 보여드렸죠, 그죠? DI, 네, 싸이 아버지 박재상 씨 아버지가 CEO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DI 종목 자 어때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기억나시죠, 그죠? 상반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코스피 종목 중에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종목이 DI였습니다. 상승률이 한 580% 정도 됐거든요. 그죠? 그리고 많이 빠졌죠. 골이 높으니까 또 산도 높죠. 그죠? 이게 무슨 뭐 테마타고 초전도체입니까? 이게 뭐 코로나주입니까? 아니에요. HBM, 그죠? AI, 그죠? 20%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겠고요. 자, 다음 S&T 다이내믹스 말씀 좀 드렸죠. 오늘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수익률은 전차, 변속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와우, 28% 순식간에 지난 금요일 날 확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상한가 안 가더라고요. 조정 때 한 번 더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따가 종목 설명 때 오늘 또 갖고 왔으니까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다수익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상반기엔 알테오젠을 수익 많이 내드렸고요. 하반기에는 리가캠, ADC 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ADC 골 넣는 김민재 항상 수비수 오늘도 또 수비수입니다. 왜? 그냥 신고가 계속 가잖아요. 좀 이따 보면 신고가. 좀 이따 보면 얼마가 빠지든 한 달 후에 보면 신고가. 얼마가 빠지든 블랙 먼데이가 오든 뭔 난리를 치든 시장이 폭락을 하든 그래 빠질 때 같이 빠진다. 한 달 후에 보자. 또 신고가. 이해되시죠? 그죠? 리가캠바이오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그죠? 리가캠바이오 바이오주들 중에서 물론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이긴 합니다. 알테오젠도 잘 갑니다만 그건 일단 상반기에 워낙 배불리 먹어서 그만 먹으려고요. 리가캠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MVP 누구였을까요? 자, 20%, 22%, 20%, 28%도 MVP가 아니야? MVP는 오늘 기록했더라고요. 오늘 애니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화장품주들 막 갈 때 종목을 찾아오잖아요. 청담 글로벌 찾아오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찾아오죠. 그러니까 아모레, 코스맥스, 콜마, 뭐 대장주들 이런 것들 가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떠들 필요 없잖아요. 반도체주들도 제가 삼성전자 여기 갖고 오려면 제가 뭐하러 방송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서 DI 같은 종목들, 저스텐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종목들을 제가 발굴하고 분석해서 갖고 오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고 제가 방송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타이드에서도 제가 대봉 LS 갖고 왔었잖아요. 그죠? 대봉 LS 막 갔습니다. 대봉 LS 올랐으니까 일단 이것도 말고. 자, 그러면 또 못 오는 게 뭐 있을까? 애니젠 말씀드렸죠. 그죠? 애니젠. 시각처 평가원이 방문해서 국내 유일하게 합성 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얼마 올랐습니까? 야, 오늘 상한가. 여기서 안 움직일 때 말씀드려요. 요거는 계속 길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 치더라고요. 오늘 네, 방송 날인 거 알았나 봅니다. 아무튼 34% 오늘 MVP는 네, 애니젠. 이제는 비만 쪽에서 남은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대봉 NS 다음에 이제 애니젠까지 수익 내니까 이제는 제 눈에도 이제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 안에서 이렇게 테마가 한번 싹 끝까지 돌면 애니젠까지 제가 찾아다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돌았으면 당분간 비만 쪽은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만주들은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네, 애니젠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MVP 애니젠을 포함해서 위클리 하이라이트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 하이라이트 종목들 중에서 곧 만나볼 위너 11 군단에 또 포함된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선발 라인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선발 라인업입니다. 일단 수비수부터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와 휴젤, 오늘도 어김없이 이름을 올렸고요. 미드필더는 4종목 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 뷰노, 그리고 하이라이트였던 S&T 다이내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는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DI 올라와 있고요. 또 삼화전기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히든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일단 기존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 네. 오늘 혹시 수비수 더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근데 뭐 가속적으로 이 수비수 2명은 한 2달째 계속 계속 등장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수비수 찾아 보여드릴게요. 리가켄 바이오 오늘도 신고가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죠? 와, 정말 멋진 종목이고요. 휴젤도 보시면 뭐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은 거의 소 같은 종목이죠. 말처럼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서 한 연말께에는 한 35만 원 정도까지 저는 목표 주가 보거든요. 그래서 휴젤도 뭐 주가가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장세 무관하게 수비수라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공격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밀릴 때 공격을 받을 때 잘 커버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골을 먹더라도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수비수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도 크고요, 그죠? 휴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또 든든한 우리 수비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 다이내믹스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을 왜 다시 한번 드리냐면 수익 많이 났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한 주간 한 30%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어제도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좀 빠졌죠. 자, 조금 더 빠지면 이평선 되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매매 관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 관점이죠, 그죠? 여러분들 함께 가시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공간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S&T 다이내믹스 2차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 일단은 수익을 말씀을 챙겨드렸고 한 번 더 포지션 한 번 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지션은 가격은 우리 제가 어디서까지 밀릴지 모르니까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커뮤니티 방에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왜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왜 20%가 그냥 올라갔을까요? 얘 밸류업입니까? 아니에요. 얘가 뉴스가 나왔으면 제가 말씀 좀 드렸다는 거죠. 튀르키예의 엔진 변속기를 납품을 했는데 막상 국내 K2 전차, 현대로템에 들어간 K2 전차에는 얘 변속기가 아니라 독일제를 쓰고 있어요. 독일제 변속기를 한 20년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것은 튀르키예가고 독일제를 우리가 갖다 쓰는 게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해외 부품 갖다 쓸 수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 나라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전쟁에 쓰이는 군사 무기만큼은 국산화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남의 나라한테 손을 어떻게 빌립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산청에서 K2 전차 파워팩이 독일 변속기 계속 착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반도체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야, 요거 안 되는데 이거 갖다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건이 까다롭긴 해요. 한 번 엔진 키고 몇 킬로 가야 되고 어디서 몇 마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통과를 못했는데 자 이게 이번에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찌라지가 돌았습니다. 방위산업 추진위에서는 최종 결정이 될 건데 의결을 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방산청에서 어떻게 무기를 컨택을 하는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의결을 하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프로세스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주가가 한번 움직였고요. 그죠? 그리고 이 조금 군사 무기라는 특성상 이거를 K2 전차에 이걸 안 쓸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수출되는 부품을 우리가 안 쓰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하나 더 살아있다. 만약에 오늘 또 상승했다. 뉴스가 됐습니다 하면 저는 오늘 안 갖고 왔죠. 그죠? 그럼 차익 실현으로 밀렸네요. 당분간 보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오늘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확정 기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더 밀려주면 이평선에서 서서 한번 개겨보는 거죠. 될 것 같으니까요. 그죠? 안 될 거면 올라가기도 않았죠. 그죠? 주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니까요. 한번 올린 거 보니까 되겠구나 이거. 그죠? 그래서 찌라지가 아닌 진짜 뉴스를 기다리면서 눌림목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수는 뭐 지금 보시면 뭐 딴 거 없어요. 삼화전기 SSD 제품 계속적으로 잘 팔릴 겁니다. 기업용 SSD죠, 그죠? 데이터 센터 이번에도 보셨지만 반등째 가장 많이 반등 준 게 뭐죠? 대장주 중에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그죠? 다른 쪽에서 MS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AI 관련해서 뭐 반도체 쪽은 뭐 레거시든 디램이든 낸드에 대한 좀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한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뭐 까방권 아무도 못 갑니다, 그죠?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선택 원리별 계속적으로 돈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삼화전기도 ESSD, 그러니까 얘는 반도체 기업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쪽에서 SSD 쪽에 삼화전기 유일무이합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용 ESSD는 삼화전기 실적도 좋고요. 아무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만 까지지 않으면 삼화전기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DI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뷰노 간단하게 보세요. 좀 무겁긴 한데요. 지금 저는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바이오주들이 약간 쉴 때 좀 결이 비슷한 바이오를 찾는 거죠, 그죠? 결이 비슷한 바이오, 의료용 AI주들, 그죠? 그래서 의료용 AI, JLK, 뷰노, 뭐 딥노이드 이런 JLK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뷰노가 가장 흑자 전환이 빠를 수 있어요. 오늘 리포트가 잘 나와줘서 의료용 AI, 바이오는 조금 쉰다라고 보고 한번 틀어봅시다 생각에 좀 확장성을 가지고 바이오와 좀 결이 비슷한 AI 쪽으로,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막 갈 때 수익 실현하면 어디로 가요? 피부 미용 쪽, 그죠? 파마 리서치나 뭐 이쪽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가듯이 바이오가 좀 쉴 때 바이오 의료 쪽으로 AI 쪽으로 이렇게 좀 틀어서 결만 좀 바꿔봐서 뷰노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공격수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라인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비수,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까지 각각 다른 종목별로 다른 투자 전략이 적용이 될 텐데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별 다양한 투자 전략들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좀 차트의 좀 분석에 좀 비중을 좀 더 봤어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차트는 일단 시장이 막 밀 때는 차트 분석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수 따라서 어느 게 덜 밀렸냐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지수가 올라오는 반등 구간에서 분명히 차트를 봐야 됩니다. 왜? 어느 게 더 빨리 올라오느냐, 뭐가 대장주냐, 여기에 또 성패가 갈려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업황을 보고 뭐 시황을 보고 이제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을 찾아놓고 이 어떤 업황인가 차트를 보고 종목을 보고 업황을 보는 분석으로 이번에는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웨어러블 로봇. 자, 로봇 오랜만에 갖고 오네요, 그죠? 작년에 이제 스맥 한번 굉장히 좀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이제 공작기계, 머신용 로봇이었다라고 한다면 로봇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의료용 로봇, 그래서 수술 로봇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요새 보니까 머스크가 좀 신박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각 장애인들한테 세상을 보이게끔 하는 칩을 심어서 할 수 있는 뭐 또 장비를 또 2년 안에 선보이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업은요. 하반신 마비인 장애인을 걷게 만들 수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뚱단지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행 재활 로봇,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잡고요. 보행 이게 좀 재활할 때 쓰는 이러한 그 기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전 제품들은 엔젤렉스 이런 것들은 이미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요. 건강보험까지 적용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뇌졸중 환자 대상 로봇 재활 치료 여기서 요렇게 쓰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이 워크온 슈트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 분이 연구원이기도 하지만
하반신 마비인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최근에 좀 이 실험 또 테스트하면서 이 화면을 좀 공개하고 이게 기사화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정말 걸을 수 있는 거지요, 그죠? 물론 이 상용화는 길이 아직 멀겠지만 이렇게 정말 세상에 없었던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직 저도 뭐 이게 어떻게 어떤 베이스인지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 기기가 어떤 쪽으로 활용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휠체어에 탄 상태로 이 로봇을 착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막 채워주고 뭐 이러면 이거 자체가 의미가 웨어러블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할 수 있어야 웨어러블이지. 이게 뭐 병원 가서 착용하고 오면 이 웨어러블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그죠? 그래서 휠체어에서 탈 수 있는 웨어러블이기도 하고 또 사용자가 착용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혼자 기기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 보시면 수트가 막 날아서 아이언맨한테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기술력만큼은 굉장히 좀 하이 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보시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테크만 갖고 있는 회사들 실적은 좋을 일 없죠, 그죠? 2대 주주가 누구냐?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 종목들을 상승했을 때 봤었죠, 그죠? SK가 최대 주주야. 이 종목은 뭐 LG가 최대 주주야.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예요, 그죠? 이러한 적자 기업들은 대기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시세가 제일 좋았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 상장 전부터요 LG전자에서 주가 6.4% 정도 지분율을 태워서 상장에 메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가 2대 주주인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다시 한 말씀 좀 드리지만 이 차트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첫 상한가 이게 첫 상한가 1호가 밑에 밀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쉽긴 한데요. 1호가가 뭐 큰 차이가 뭐가 있겠노? 뭐 10원 차이인데 그렇지 않아요. 상한가는 1호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상한가를 말고 안 말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잠깐 보이는 여기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건 완벽한 퍼펙트한 상한가였다면 이건 더 저는 더 지금 확률이 한 70%라면 저는 90%까지 상승 확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한가가 아니에요. 그죠? 이 1호가 차이가 저는 이 못내 좀 가슴에 좀 찝찝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상한가로 좀 인정해 주고요. 첫 상한가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폭락 나오기 전에 여기가 지지라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대라 그래요. 저항대는 이게 뚫리잖아요. 지지대가 뚫리면 이게 저항대 여기를 못 뚫어요 이제. 못 뚫죠. 또 밀립니다. 여기서 한번 설정하면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뚫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지대가 지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뚫리면 이제 여기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8선이다. 이 밑으로 밀리면 이제 위로 북으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뚫렸죠. 자, 근데 이번 상한가로 뚫어내더니 자, 반대로 그러면 뚫어내면 여기는 안 밀립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뚫어내면 여기가 지지되고 반대로 뚫어내면 이제 여기는 또 안 밀려요. 이게 차트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상한가 이후에 양봉으로 캔들이 잘 지지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차트 강의는 잘 안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캔들이 아주 이뻐서 좀 말되는 로봇주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로봇주 첫 번째 공격수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주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바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자 저는 반도체를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겨울은 옵니다. 근데요, JP모건의 이번 이 리포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겨울은 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반도체는 그냥 쭉 어떤 업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쭉 가는 호황은 없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 따라서 경기를 따라서 계속 호황과 불황을 수차례 3년 사이클이든 5년 사이클이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죠?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자본재 성격도 갖고 있죠. 그죠? 자, 그럼 맞습니다. 겨울은 옵니다. 자, 그러면 JP모건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겨울이 언제 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당연히 오죠. 봄에도 겨울은 올 거고 여름에도 봄을 기다리면 겨울은 올 거고 가을에도 기다리면 겨울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 거야? 내년 초에 올 거야? 내년 말에 올 거야? 내후년에 올 거야에 대한 답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없이 그냥 겨울이 온대요. 물론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렇고 또 JP모건에서 본사에서도 그랬어요. 본사에서도 JP모건 본사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도 자, 모건 스탠리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낸 리포트지 우리 본사와는 생각이 틀리다. 본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무슨 그렇게까지 반도체가 안 좋겠어. 그러면서 약간 좀 꼬리 잘리기처럼 그죠? 이거 웃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약간의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도 약간 좀 해프닝적인 성격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의 이번 주 그러면 뭐가 분수령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네, 마이크론, 그죠?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디램도 하고 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HBM도 훨씬 더 작게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60% 하고 삼성전자가 한 30% 하면 마이크론이 한 12, 한 15 할까 말까인데도 마이크론이 중요하잖아요. 왜? 메이드 인 USA니까요. 그죠? 아주 열받는 마이크론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이거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볼 필요도요. 그죠? 마이크론은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지금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의 가장 좀 콧게서 갈 수 있는 기업. 마이크론이 저는 이번에 폭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이번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죠? 마이크론이 지금 신고가 가고 있으면 조심해야죠. 근데 마이크론 지금 완전 작살나 있잖아요. 인텔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인텔은 지금 막 거의 응급실에서 지금 뭐 꼴깍꼴깍 숨 넘어가는 단계 심정지 상태에 있는 거고요. 마이크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마이크론은 아직 일반 병실에 있습니다. 언제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마이크론의 모멘텀이 이번 주는 오히려 저 바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의 이 상승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금융 밸류 원래도 안 했지만 이번 주도 안 해. 또 뭐예요? 바이오도 안 해. 바이오도 일단은 여러분들 AI 쪽으로 한번 틀어서 보시고 반도체주들 일단 이번 주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몇 번 설명 좀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좀 드려보면 마이크론 제가 딱 그냥 상당 키워드에 박아왔죠. 그죠? 상당 키워드. 자, 여기 있잖아요. 마이크론. 그죠? 삼성, 하이닉스, 뭐 인텔 다 고객사이긴 한데요. 지금 마이크론의 계속 뉴스가 마이크론과 계속 뉴스의 이 연결을 계속적으로 언론사에서 찝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통 계속 튀어요. 아무리 마이크론 관련주라고 해도 그게 내 생각이면 뭔 상관이 있으면 주가가 안 움직이면 그죠? 주식은 가장 독단에 빠지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이제 주가는 계속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드려주면 탁 튀고 건드려주면 탁 튀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주면 굉장히 좋은 주가를 보여줄 것 같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습식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이번 주는 차트를 많이 말씀 좀 드린다 그랬죠.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요.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이런 차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상가 한 번에 쭉 갔다가 빠져버리면 이때 못 잡으면 못 먹잖아요. 그거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는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이게 이제 추세를 잡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승이 테마를 탄 것도 아니고 혼자 갔습니다. 이때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루 오르고 한 3일 빠졌다. 하루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양봉을 밀집했다는 것은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단가를 계속 올려가면서 누가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허무하게 이 노력이 허무하게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자, 공든탑은 무너졌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후에 또 주가 흐름 보면 톡 치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펌핑해주는 흐름들. 이거 누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좀 느꼈거든요.
최근에 이 반도체 분야가 공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히든주로 반도체 습도 제어 장치 관련주 만나봤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까지 지켜보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 히든주도 공개해 주실까요? 네, 또 봐야죠. 저거 정말 시장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2차 전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도 몇 년을 고생해서 캐즘이다 뭐다. 근데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2차 전지주들. 그죠? 반도체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오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이 뭐 되게 좋아져야 올라오고 되게 나빠져야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싸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주들은 이제 슬슬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거든요. 주가는 되게 좋아지는 게 없는데 반등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되게 날 빠질 게 없는데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아질 게 없는데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주가는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최악은 지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어떻게 돼요? 최고점인 경우도 많지만 사상 최악의 실적이 최저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주식이죠. 주식은 과거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주 그러면 어떤 쪽을 해야 되냐? 오늘도 뭐 에코프로 BM 그거는 이제 대장주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그냥 2차 전지하면 자, 일단 에코프로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종목들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에코프로를 저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또 종목을 찾아봐야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단단한 거. 가장 단단하다는 거 뭐예요? 실적이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캡 어셈블리라고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캐즘이다 뭐다 해도 계속적으로 실적을 뽑아냈었던 최근 2년간, 3년간 반도체 2차 전지는 쫙 올라갔다가 실적이 확 박살나고 에코프로가 막 적자 전환되고 이 난리통을 치는 전쟁통 상황에서도 실적 볼까요? 네, 이렇게 300억, 300억. 이거 뭐야? 이거 2차 전지 맞아? 잘할 때도 되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못할 때 계속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주는 굉장히 멋진 기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기업이 상반기만 164억 했고요. 자, 올해 상반기 106억 한 이 회사 어딜까요? 얘보다 더 못했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실적입니다. 실적 전년 동기 대비 95%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가 9% 올랐죠. 대장주 하잖아. 그래도 그냥 대장주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붙어보자. 차 뛰고 포 뛰고 계급장 뛰고 재무제표로 한번 붙어보자. 못 갈 이유 있어요? 없잖아요. 시가총액은 한 30배 차이 납니다. 30배. 상반기 실적을 얘가 더 잘하는데 시가총액이 30배가 더 크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주가는 그럼 비싸냐? 아니요. 주가도 싸요. 주가 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를 중요시하는 투신 얘네들은 단타 치는 사모펀드 애들은 단타 치는 애들이고 연기금에서 계산하잖아요. 연기금에서. 얘네들은 싸네. 실적 보고 사는 연기금이 지금 주가를 둥둥둥둥 부양시키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단타쟁이들 투신 붙고 보험 붙으면 탄력 붙어주는 거죠. 그죠? 추세는 연기금이 돌려놓고요. 탄력은 사모펀드, 투신권 이런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방향을 일단 돌려놔야 탄력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유턴하듯이 방향을 일단 돌려놓고 유턴할 때 속도 내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그죠? 고점에서 물리잖아요. 그죠? 돌려놓고 연기금이 돌려놓으면 추신해서 악셀 밟아주면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턴 구간이니까요. 부드럽게 여러분들 요거 종목도 2차 전지 중에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아마 이번 주는 좋은 수익들 계속 거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히든주까지 만나봤는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오늘 살펴본 히든주들의 종목명과 구체적인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공개될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롯한 이번 주 주요 일정 정리해 주셨고요. 공격수, 삼화전기와 DI를 포함해서 이번 주 라인업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히든주 총 3종목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명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